된장찌개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장님, 된장찌개 얼마예요? 저는 가격을 말씀드렸고 어르신은 주머니를 뒤지셨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 바닥에 떨어진 동전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어르신은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여셨습니다. 밖에서는 영하의 찬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있었죠. 저는 그 어르신의 등을 보다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왜 집을 나와 혼자가 된 걸까요?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루 한 끼 된장찌개로 이어진 인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합니다. 메뉴는 많지 않고 손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된장찌개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육수를 끓입니다. 냄비 뚜껑을 열면 김이 확 올라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가게는 좁지만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테이블은 4개, 의자는 8개입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가 좋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단골 손님들이 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된장 주세요. 주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그 반복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끔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메뉴판을 한참 보다가 주문합니다. 된장찌개 맵지 않나요? 아니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만족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더니 구석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 드시겠어요? 된장찌개 하나 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과 반찬을 함께 내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드셨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드셨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드시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계산을 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매일 오셨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메뉴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어디서 오시는 걸까? 어르신은 한 달 가까이 매일 오셨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오셔서 된장찌개를 드셨습니다. 말씀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딱 그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사정을 묻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안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말씀에 조금 놀랐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찾아뵙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죠. 혹시 가게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일이요? 네,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괜찮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간절했습니다. 대신 식사 한 끼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돈도 넉넉하지 않고요.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 가게도 크지 않아서요. 알고 있습니다. 무리한 부탁인 거 압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냥 한 끼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청소나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가게 정리는 늘 혼자 했습니다. 마감 후 설거지와 청소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만약 누가 도와준다면 조금은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점심 한 끼는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대신 마감 후 정리를 도와주세요. 어르신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로 도움이 되니까요. 그날부터 어르신은 가게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설거지며 청소며 꼼꼼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어르신은 왜 이렇게 된 걸까? 어르신과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거나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설거지는 늘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바닥 청소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하셨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르신은 늘 공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감 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예전에 교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네, 30년을 교직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고요. 손주들도 예뻤습니다.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 사업에 퇴직금을 다 넣었습니다. 사업은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약속했습니다. 1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리겠다고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 자식이니까요.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요.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르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힘든 시기를 겪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식당 맞습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어르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네. 계십니다. 아버지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르신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전화 왔습니다. 어르신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응, 나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이제 연락하느냐고?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먼저 집을 나온 게 아니잖느냐?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전화를 끊으시고 한참 서 계셨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서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자주 걸려왔습니다. 어르신은 매번 짧게 통화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생각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시죠. 가서 뭐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너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퇴직금은?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년을 기다렸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이잖습니까? 가족이면 약속을 지켜야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다시 올게요, 아버지.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은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깼습니다. 평소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었네요. 어르신은 조각을 주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이 계속 떨리고 계셨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방문 이후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처럼 가게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그러세요. 어르신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들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빚만 3천만 원이 남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집도 넘어갈 위기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파트타임 일을 3개나 한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손주들이 학원도 못 다닌다고 하더군요. 아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요? 아니에요, 어르신. 그래도 가족인데 말입니다. 어르신은 한참 동안 창밖만 보셨습니다. 사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일한 게 석 달쯤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덕분에 굶지 않고 지냈습니다. 당연한 일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생각하셨어요? 네, 많이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용서하시려고요? 용서라기보단 선택입니다. 어르신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생각을 하니 그게 안 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집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제 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탤 수 있고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르신의 결정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어르신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은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게 맞는 걸까요?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다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어르신은 평소처럼 가게에 오셨습니다. 어르신, 언제 떠나실 거예요? 이번 주 안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가실 필요 있으세요?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저는 어르신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집 정리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머리도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도움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깊게 인사하셨습니다. 어르신, 가끔 들르세요. 그러겠습니다. 어르신과 아들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어르신의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어르신이 계시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잘하신 선택이겠죠. 혼잣말을 했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르신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적응하고 계신 거죠? 답장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된장찌개가 그립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답장을 보냈지만 역시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달이 지났지만 어르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식당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김어르신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요? 무슨 일이세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셨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은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두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어르신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간호사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아는 분이에요. 어르신이 반지하 월세방에 계셨대요. 며칠 굶으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을 듣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아드님은 왜 안 오세요? 집으로 돌아갔다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너무 보이더군요. 손주들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연금은 통장에 다 넣어두고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우선 처리했습니다. 퇴원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어르신께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빨리 나으셔야죠. 어르신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퇴원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에 방 하나 있어요. 사장님, 그건 안 됩니다. 혼자 계시면 또 이렇게 되실 거예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세를? 신세가 아니라 같이 사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가게 일도 계속 도와주셔야죠. 그건 당연히 하겠지만. 그럼 됐어요. 가시죠. 어르신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저희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였지만 어르신은 만족하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편해요. 가게 일도 예전처럼 함께 했습니다. 어르신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내가 있을 곳에 있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난 이미 돌아갈 곳이 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댁에 계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세요. 내가 잘못한 건 맞다.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여기가 편하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전화를 끊으신 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 어르신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어서 더 힘드신 거예요.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저희 집에서 지내십니다. 가게 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저분은 누구세요? 저희 집에 계시는 분이에요. 가족이세요? 비슷한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르신도 옆에서 미소 지으십니다. 요즘 어르신은 아침마다 육수를 끓이십니다. 옛날 교편하기 전엔 요리사였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맛이 이렇게 좋으셨군요. 이젠 제대로 보답할 수 있겠네요. 어르신이 끓인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습니다. 손님들도 전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가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 온 게 1년이 넘었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도 덕분에 가게가 나아졌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끼 된장찌개로 이어진 인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